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The Global Green New De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러미 립킨 지음이고요. 안진환 옮김 민음사입니다. 2028년 화석 연료 문명의 종말, 그리고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 계획, 이 부제입니다. 뒷면을 보면 화석 연료 산업에서 탄소 제로 녹색 경제로, 인간이 화석 연료를 태워 초래한 지구 온난화가 지구 생명체를 멸종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릴 에너지 혁명과 그린 뉴딜 계획의 청사진. 그리고 한쪽에는 제러미 리프킨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사상가이자 미래학자,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 3차 산업혁명, 공감의 시대, 소유의 종말, 수소 혁명, 유러피언 드림, 노동의 종말 등을 포함해 21권을 저술했으며 그의 책은 전 세계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이 시대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릴 그린 뉴딜 정치, 내러티브와 경제 계획을 제시한다. 화석연료 좌초 자산과 녹색 정치 비전의 동시 발생은 걷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를 불러올 지구온난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탄소 후 녹색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회생 가능성을 열어준다. 지난 25년 동안 유럽연합과 중국에서 그린 뉴딜형 전환을 직접 구현한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경제를 개혁하고 지구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그 다음 목차를 보면 전체 책은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전체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4장, 2부는 3장 해서 이제 전체 7장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부 대붕괴, 이탈 경쟁과 화석연료 좌초 자산. 1장 문제는 인프라야 바보야. 내용은 3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점의 연결, 인프라의 주인은 구글 지배와 그 대안, 이렇게 내가지고요. 2장은 파워의 민주화, 태양과 바람은 공짜다. 내용은 EU의 정치 활동가들은 어떻게 그린 뉴딜을 출범시켰는가. ICT와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재생에너지 인터넷. 3장 탄소 제로 생활, 제로주행 차량과 IoT 빌딩, 스마트 생태 농경. 한계 비용 제로에 가까워지는 운송수단, IoT 빌딩, 녹색 시대를 위한 미국 노동력의 준비, 스마트 생태 농경, 복원의 시대. 이렇게 5가지고요. 4장은 티핑 포인트, 2028년경 화석 연료 문명은 붕괴한다. 내용을 보면 2020년에 20 대파괴 녹색선을 넘어서 경고를 무시하면 북미의 모르쇠, 블랙골드의 저주, 경보를 울리는 금융계.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 다음 2부인데요. 2부 잿더미에서 부상하는 그린 뉴딜. 5장 자이언트 깨우기, 목소리를 높이는 연금기금, 카를 마르크스의 명제를 뒤집어라, 이론에서 실천으로 혁명의 시작. 6장 경제 변혁, 새로운 사회적 자본주의, 무대 중앙에 올라선 사회적 책임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돈을 찾아라, 인프라를 되찾아라, 에스코 그린 뉴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7장 사회 동원령, 지구의 생명체를 구하라. 5가지 내용인데요. 유럽에서 날라온 공문, 생물종처럼 사고하라, 방안의 코끼리 3마리, 그린 뉴딜의 23가지 주요 이니셔티브, 피어 어셈블리 거버넌스.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 다음 서문을 보면 그 미국 정부와 정당 간의 주장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 있고 해서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일부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향후 10년 내에 청정 재생 가능 자원으로 내수 전기의 100%를 생산한다. 국가의 에너지 그리드 및 건축물,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한다. 에너지 효율을 증대한다.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새로운 녹색 경제에 걸맞은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네, 그리고 탄소 버블은 이제 역사상 가장 큰 경제 거품이 될 전망이다. 지난 24개월 동안 글로벌 금융계나 보험업계, 글로벌 무역기구, 각국 정부, 그리고 에너지 산업과 운송 부문, 부동산 분야의 선도적인 컨설팅 기관에서 내놓은 연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주요 부문이 화석 연료와 분리되고 갈수록 저렴해지는 태양광과 풍력 및 여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탄소 제로 기술을 수용해 나감에 따라 화석 연료 산업 문명의 붕괴가 2023년에서 2030년 사이에 현실화할 것을 예고한다. 현재 선두적인 산유국인 미국은 태양광 및 풍력 가격의 급락세와 석유 수요의 하락 및 석유업계의 좌초 자산 축적 사이에서 사면초가의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그린 뉴딜 대중운동과 동시에 부각된 탄소 버블과 화석 연료 좌초 자산의 발생 전망은 향후 20년에 걸쳐 탄소 제로에 가까운 생태 시대로 인플라가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린 뉴딜 계획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제안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는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산업혁명에 이르는 명확한 길이 아직 없다는 깨달음을 역시 알고 있다. 나는 오늘날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린 뉴딜을 위한 풀뿌리 운동이 각국 정부로 하여금 탄소 이후의 녹색 3차 산업 혁명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인도적인 경제 및 사회를 만들도록 촉구하는데 이 책이 유용하게 쓰이길 희망하고 기대한다. 네, 여기까지 서문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보면은 상당히 좀 수준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앞에 저자 소개에서도 나왔듯이 제러미 로이프킨은 사회 사상가이자 미래학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책 전반을 보면은 경제 개혁,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경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대한 변화되는 모습을 전망하고 있는 내용까지 좀 포함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수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에너지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수준 높게 저술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도 보고 싶은 부분을 한 두세 차례 보고 있는데도 계속 뭔가 좀 새롭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혁명 또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되시는 분들이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은 전반적인 이해가 좀 되실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오늘 그 1장에서는 3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린 뉴딜의 23가지 주요 이니셔티브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읽으면서 공감하는 내용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장에 나오는 3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주요한 경제적 변혁은 모두 공통분모를 가진다. 경제적 변혁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해 경제 시스템이 하나의 완전체로 돌아가도록 만든다.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동력원, 그리고 운송 메커니즘. 이 바로 그 세 가지 요소다. 세 가지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두 번째는 동력원, 세 번째는 운송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관리할 수 없다. 에너지가 없으면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 운송과 물류가 없으면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가동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운영체제는 함께 경제학자들이
범용 기술 플랫폼이라고 칭하는 것을 구성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와 운송 인프라는 또한 사회의 시간적 및 공간적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 통치 유형, 건조 환경은 built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내러티브, 정체성 등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금 넘어가서 시장은 거래 시장 및 중단으로 구성되는 메커니즘이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어느 순간 모여 특정한 거래 가격에 합의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제각기 갈 길을 간다. 거래와 거래사의 휴지 시간은 고정 간접비와 여타 비용이 발생하는 손실이기로 이때 판매자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네, 그 경제학과 관련된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생산 비용 측면의 손실과는 별도로 판매자가 다시 구매자와 만날 때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보라.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상품 저장 비용, 물류 및 공급망 전반에 걸친 휴지 시간에도 지불해야 하는 여타의 간접비 등 말이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일회성 거래는 이렇게 느리게 전개되며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 그에 반해 한계 비용을 줄이며 이윤을 축소시키는 오늘날의 현상은 어떠한가? 디지털로 강화된 고속 인프라에서 펼쳐지는 이 현상은 전통적인 시장을 거의 쓸모없게 만든다. 3차 산업혁명에서 상품의 거래는 연중 무휴 서비스의 지속적인 흐름에 자리를 내준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에너지 인프라는 태양광이나 풍력 및 여타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환되어야 할 것이다. 로봇과 AI로는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거나 풍력 터빈을 조립할 수 없다. 기존의 중앙제어식 전력 그리드는 무수히 많은 녹색 마이크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재생 가능 전기의 흐름을 수용하기 위해 분산된 스마트 디지털 재생에너지 인터넷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것도 반숙련 인력 내지는 숙련된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는 복잡한 작업이다. 오래된 20세기의 전국 전력 송전망은 21세기 고전압 스마트 전력 그리드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이 전환에도 20년에 걸쳐 거대한 노동력이 집결될 것이다. 네, 저희가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함에 있어서 단순히 에너지 시스템만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고용 구조나 노동력의 형태, 경제 시스템의 변화, 갖가지 것들이 동시에 다 변화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 그린 뉴딜 개념의 인프라, 확보 같은 것들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저희가 목표하는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세계 전역의 도시와 지방, 국가의 수장을 만난다.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나는 그린 뉴딜의 핵심인 탄소 제로 3차 산업혁명 경제에 필요한 스마트 그린 인프라에 대해 설명한 후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그러면 대개는 침묵만이 흐른다.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대안이 죽어가는 탄소 기반의 2차 산업혁명 경제에 갇혀 지내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2차 산업혁명 경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총효율의 정점을 찍었으며 현재 세상을 6번째 멸종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인가? 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장의 그린 뉴딜의 23가지 주요 이니셔티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로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동시에 진행해야 할 23가지 핵심 주제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3가지 핵심 안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공격적인 탄소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탄소세로 거두어들인 수입 중 상당 부분은 일괄 리베이트로 미국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일반 가정, 특히 가장 취약한 가정이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탄소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세수는 연방 및 주정부가 그린 뉴딜 인프라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이 내용은 미국 영방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에 맞는 내용으로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 정부는 연간 150억 달러에 이르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 셋째, 연방 정부는 전국의 스마트 3차 산업혁명 인프라에 원활히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을 갖춘 전국 스마트 전력 그리드의 준비와 배치를 위해 50개 주와 협력해야 한다. 연방 정부가 전국 스마트 전력망의 구축을 위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고 주 정부에서 나머지를 해결하면 된다. 전국 스마트 전력 그리드 인프라는 2030년까지 기본적 형태를 갖추고 운영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완성 단계에 보다 원숙한 전력 그리드 인프라는 2040년 이전에 온라인화해야 한다. 넷째,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체, 카운티 당국은 제로에 가까운 한계 비용으로 탄소 제로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곳에서 건조 환경과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세액 공제와 그 밖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의 혼합 설치는 동네와 마을 공동체의 마이크로 그리드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프라 내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그리드 단위는 기후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혹은 그 이후에 주 전력 그리드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단위로 생산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연방 정부는 또한 공유지의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모든 화석 연료와 관련된 이권의 단계적 삭감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설치를 위한 지원의 단계적 증대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다섯째,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체, 카운티 당국은 주택, 상업용, 건물, 산업 및 공공기관의 시설에 대해 에너지 저장 시설의 설치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저장 시설은 전력 그리드 전반에 간헐적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 백업 전력을 제공하거나 기후 재난 혹은 사이버 테러 공격에 전력 그리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비상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여섯째, 무선 또는 유선 연결이 각각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해 광대역 통신망과 IoT를 보급해야 한다. 주 정부는 시골 지역과 빈곤 지역을 위한 광대역 통신망의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일곱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산업은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연방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00% 재생에너지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기후 재난 혹은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여 전력 그리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완전히 독자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 여덟째, 전기 자동차 구매에 따른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보장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구매에 대해서는 차등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전기 차량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노후 차량의 보상 판매를 유도하면 그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바우처는 내연기관 차량의 보상 판매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2030년의 특정 일자를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및 등록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날짜로 정해야 한다. 아홉째,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건물 주변의 전기 차량을 위한 충전소 설치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다수의 거주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기업이나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용량을 갖춘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인상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열째,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그린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달 업무를 활용해 모든 연방 자산을 탄소 제로 그린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 지시를 하다라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체, 카운티 당국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탄소 배출량 감소, 기후 관련 재난에 대한 회복력 증대를 목표로 전국의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공공기관용 건축물의 개량, 그리고 가스와 석유 난방 방식에서 전력 그리드로부터 공급받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난방으로의 전환을 권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세제 혜택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세제 혜택에는 세액 공제, 세금 감면, 보조금, 저금리 대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 정부는 2030년까지 기존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40% 이하로 절감하고 2040년 이전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제로 순에너지 건물로 전환하며 모든 신규 주거용 건물은 2025년까지, 신규 상업용 건물은 2030년까지 제로 순에너지 건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11번째, 석유화학 농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한 유기농 생태학적 영농법을 보급하고 2040년까지 100% 유기농 인증을 목표로 삼아 20년의 기간에 걸쳐 지역 시장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번째, 탄소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경작 한계지의 숲을 가꾸고 다시 야생의 상태로 복원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획하고 분리하는 탄소 포획 저장고의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 공제 및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13번째,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폭풍, 홍수 피해 이후의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2040년까지 모든 상수도와 하수도, 우수 배관의 개선 작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가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건조 환경 전반에 걸쳐 물탱크를 활용한 용수 저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측정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기후 재난 혹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전력 그리드가 손상될 경우 비상용 식수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다. 가능하다면 민영화되었던 물 공급 관련 시스템을 다시 관영화하여 수자원에 대한 공적 관리 및 통제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4번째, 당국은 2030년까지 모든 공급망과 모든 산업 분야 내에 순환성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순환성 프로세스가 구축되면 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제,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의 모든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고 적절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도 제공할 수 있다. 15번째,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혹은 주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군사비용을 재배치해야 한다. 과도한 군사비용을 조정함으로써 초기 대응부터 장기적인 복구 임무에 이르는 기후재난 관련 대응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연방병력과 주방위군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6번째,
녹색은행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국립녹색은행 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하위 녹색은행들은 그 재정을 활용해 그린 인프라 구축의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금, 특히 공공 및 민간 연금 기금과 여타의 투자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녹색은행이 주와 지방자치체, 카운티 녹색은행에 재정을 공급하는 기준은 지역 및 주 정부가 2030년까지 관할권 내 전력 생산량의 50%를 태양광과 풍력 및 기타 적절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204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17째, 노동조합 연금기금의 자본을 연방, 주, 지방자치체, 카운티의 3차 산업혁명 인프라 프로젝트에 동원할 경우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노조원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근로자들 중 단 11%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 인프라 프로젝트는 근로자의 조직 결성의 자유를 보호하고 단체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18번째, 지금의 학생들은 그린 뉴딜 경제 내에서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유급 고용될 수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평화봉사단, 빈민지구 파견 지원 봉사 활동, 미국 지역사회 봉사단체인 아메리코 등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19째, 가장 빈곤한 지역사회에서 그린 뉴딜 비즈니스 기회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그린 인프라의 확대에 동반되는 새로운 고용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훈련 또한 제공해야 한다. 20번째,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 지역 차원에서 막대한 부를 소유한 슈퍼리치와 나머지 인구 간의 엄청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더 공평한 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누적된 세입은 그린 뉴딜을 구성하는 범주 내에서 전환 과정의 진전을 이루어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21번째, 연방 및 주정부의 다양한 부서와 기관들은 각자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녹색 기술 및 3차 산업혁명 인프라 개발로의 전환을 동반하는 모든 영역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22번째, 광대역 통신망,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분배, 자율주행 전기 및 연료전지 차량 운송, IoT로 연결된 탄소제로 건축물 등의 원활한 통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형식, 기준 등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 23번째, 미국 정부는 EU와 중국 그리고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국가와 함께 스마트 그린 글로컬 인프라의 배치 및 운영에서 전 세계의 상호 연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보편적 형식, 규칙, 기준, 인센티브와 불이익 등을 파악하고 지원하며 시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력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어떻게 보면 국한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아우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함께 그린 뉴딜 또는 그린 에너지 혁명에 대한 시대가 다가온 거에 대한 동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공감된 내용으로 통해서 모든 개인과 기업 또는 정부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